먹는 것이 보약, 이런 옛말이 있죠.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치유나 질병의 근원을 다스린다는 철학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많이 덥죠?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그런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가능한 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설명란에다가 관련 참고 자료를 링크해 둘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은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 치료와는 좀 거리가 있죠. 아유르베다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유르베다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암과 관련해서 아유르베다가 어떤 음식에 관심을 두는지 다뤄보기로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만약에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다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참,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은 잘 아시죠?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미네랄, 비타민 이런 영양소도 관심을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은요, 암 환자가 음식을 먹기 매우 어렵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암세포를 또 자라게 하고 암세포가 전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탄수화물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1차적인 물질입니다. 물론 암세포는 포도당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서 정제당을 피하고 통곡물, 과일, 채소 이런 데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물론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하고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 견과류, 좋은 채소 이런 데에 들어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생선에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염증에 대항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고 생체 반응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암세포에도 당연히 단백질이 중요하겠지만 치료 과정에 손상받은 정상세포도 이것을 치유하는 데에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견과류, 씨앗, 콩류 등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좋고요. 달걀, 생선 등과 살코기, 그릭 요거트, 저지방 치즈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치료 중 구토 이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충제를 많이 복용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비타민 D죠.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고용량으로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먹을 때는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철분 부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철분 보충제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개인적인 필요 정도 이런 것들은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안전한 복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뭐 개별적으로 찾아야 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것은 종합 비타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이 질병의 근원적 치료 이거보다는 질병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그 치료의 한계가 느껴지는 듯 합니다. 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많은 분들에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보완의 핵심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음식으로 암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음식은 보조적인 것으로 그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암과 관련해 아유르베다에서 사용하는 유명한 약용식물로 트리팔라가 있거든요. 이 트리팔라라고 하는 것은 아물라, 하리타키, 비비타키 이 세 가지를 과일을 말려 혼합한 것입니다. 아물라는 구스베리로도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C가 매우 높습니다. 하리타키는 중동, 인도, 중국, 태국 전역에서 자라는 약용식물입니다. 비비타키는 해독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데에 감염된 질병을 치료하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트리팔라는 이런 것들을 합친 것인데요. 항산화 활성을 높여주고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감소시킵니다. 암 환자의 식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미국 암학회에서 권장하는 식단을 보면 매일 최소 2와 2분의 1컵의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 저지방 단백질 이런 것에 중점을 둡니다. 물론 붉은 육류와 가공육,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한해야 하겠죠. 아유르베다에서 소개하는 식단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쌀죽을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마실 수 있는 쌀죽에서 시작해서 점차 단계별로 농도를 조금씩 이렇게 높여가지고 점차 나중엔 뭐 쌀밥까지 갈 수 있겠죠. 처음에는 자극적이지 않게 아무것도 넣지 않고 뭐 이렇게 시작하다가 점차 조금씩 뭐 소금도 넣고 뭐 간도 좀 있어야 되니까요. 점차 농도가 높아지면 채소도 첨가하고 계피, 생강, 소금 이런 것들도 조금씩 첨가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쌀밥에 버터기름, 소금 이런 것도 소량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녹두를 쪼개 만든 뭉달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고요. 고깃국을 곁들인 쌀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사용하는 음식 재료는 모두 유기농 재료여야 되겠죠. 현대의학의 암치료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부작용을 아유르베다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 자체를 변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이고 모든 세포가 올바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죠.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뭐 이런 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